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조국이 출연을 했어요. 예, 뭐 조국 그야말로 조스공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조국이 어려울 때마다 김어준이 큰 우산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 문제 뭐 며칠 지난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예, 개장수가 합당, 즉 조국이 지금 살 길이 없어요. 예, 살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쟤네들 계획은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이 이제 대선 후보로 민주당을 먹겠다 이거죠. 아직 이제 털레반들이 많기 때문에 털레반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으로 조국이 들어와가지고 뻐꾸기 알을 까겠다. 이재명의 둥지에 뻐꾸기 알을 깐다. 이게 이제 문조털레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속내를 오늘 조국을 불러다가 김어준이 그러니까 개장수가 김어준 동생이 맞아요. 그죠? 개장수가 하는 말을 제가 열심히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뭐 개장수하고 제가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개 파는 놈하고 뭐 굳이 그런 애한테 관심이 없는데 김어준이 이제 방송에서 하기 좀 부담스러운 이런 메시지를 개장수를 통해서 일단 퍼뜨려요. 그래서 김어준의 속내를 알기 위해서 제가 가끔 이제 개장수 방송을 보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이 똘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장수나 김어준이 이제 한 몸이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의 생각과 지금 개장수의 생각, 김어준의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정청래는 이제 자기 정치하는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본인이 이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내가 머슴으로 태어났지만 나라고 대통령 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그러면서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고 있고, 원래 이제 문조털의 이제 생각은 뭐였냐면 정청래를 김어준이 밀어가지고 당대표를 만든 다음에 조국당하고 이제 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이제 정청래 문씨 집안 머슴 정청래의 임무예요. 그래서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조국의 앞길에 조국 도련님 앞길에 레드카펫 깔아주는 게 정청래 머슴이 해야 될 일인데, 이 머슴이 이제 막상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자기 정치하고 지금 문씨 집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조국당에서 성비위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합당에 합자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지금. 조국당하고 합당한다 그러면 뭐 민주당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청래를 탄핵할 판인데, 정청래가 이제 자기 정치적 생명을 걸고 그런 무리수를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상당히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문조털은 계속 압박을 하고 본인은 이거 했다가는 죽을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저번에 이제 조국하고 만나가지고 뭐 짜증을 내는 그런 상황, 뭐 조국한테 들이받는 머슴이 도련님한테 들이받는 그런 진풍경을 우리가 이제 또 목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이 조국이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못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국당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조국 대권 프로젝트는 망가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스톤 라이언님, 청래 입장에선 죽 서서 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장수가 떠들기 시작을 했고, 오늘 아니나 다를까 김어준이 나와가지고 개장수와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토지 공개념 정도는 도입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아주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조국혁신당이 갈 길은 두 갈래가 아닐까 싶거든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민주당 합당해서 하나의 개파로 주장하던가, 민주당이 충분히 큰 정당이니까, 아니면 과거에 뭐 정의당이 됐던 혹은 진보계열의 소수 정당이 끊임없이 왼쪽에 선명한 주장을 하며 그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해왔던 소수 정당의 길을 가던가, 둘 중에 하나의 길, 말하자면 형태적으로 보자면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지금 토지 공개념이냐 혹은 정치 개혁보다 더 큰 그 고민거리 아닙니까? 뭐 질문하신 거 맞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에서 합당 관련해서 공식 비공식 제안이 없었고, 따라서 논의도 없는 상태이고,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이제 자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뭐 박지원 의원님 등이 합당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유를 찾고 난 뒤에 어떠한 제한도 없었다라는 자유를 찾고 난 다음에 그 말씀드리고 싶고 자유.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남았던 상태에서 민주당에서는 네. 지금 시간도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도 지금 후보가 넘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합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바는 전혀 민주당 내에서도 의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독자 정당으로 즉 등대 정당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길이 있고 하나는 민주당과 합해서 큰 정당이 되어 가지고 큰 정당 안에서 진보 블록을 형성을 해서 집권까지 책임지는 그 내 이제 집권당이니까요. 그 향후 정권 재창출까지 주도하는 진보 블록이 될 것이냐의 두 가지 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현재로 봐서는 민주당에서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랑은 앞으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저는 창당의 주역으로서 조국 혁신당만의 독자적 비전과 정책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 자강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제시하는 각종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 3법이라거나 강남 3구 마용성의 이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짓자거나 이런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안은 민주당의 현재 부동산 제안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정치개혁 문제도 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과 비전 관련해서 그 두 당이 서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선결돼야 된다. 그 뒤에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지금은 조국 혁신당은 철저하게 자강의 시간이다라고 봅니다. 먼저 네, 여기까지 조국과 김어준의 인터뷰 내용을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합당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김어준이 자꾸 이슈를 끌어내는 거죠. 지금 뭐 합당할 분위기도 아니고 합당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지금 조국당하고 합당하자는 거는 정청래 보고 이제 죽어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합당 얘기 뭐 조국도 이제 인정은 했어요. 민주당 쪽에서 뭐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이제 배신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문저털 입장에서 보면은 정청래가 지금 쌩 까고 등에다 칼을 찔러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칠 노릇인 거야. 민주당에서 먼저 지금 12월쯤 지금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11월, 12월 사이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정청래는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국이 가만히 보면은 합당에 대해서 나는 합당 안 한다. 뭐 전에는 이제 합당 안 한다라고 막 큰 소리를 치더니 얘기를 안 해요,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나도 얘기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청래 입장에서 무슨 합당을 합니까? 합당했다가는 본인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안 그래도 지금 지코가 석자고 바지 사장 돼 있는 판에 게다가 이제 다 물 건너간 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 구도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대3이고 3대3에서는 절대 합당 얘기 말도 못 꺼냅니다. 게다가 이제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친명적이 2명 이상 돼버리면은 합당은 이제 되지도 않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치 조국이 뭐 조국 혁신당이 자강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강의 시간이 아니라 자멸의 시간인 거예요. 민주당에서 절대 합당 얘기 안 나옵니다. 정청래가 꺼내지도 못해요 이제는. 꺼냈다가 맞아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고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제 호남에 가가지고 조국당이 좀 성과를 내줘야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끝나면 그러니까 자강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거들떠보질 않는 거니까 호남에다가 이제 족국의 알을 좀 까놔야 이거 봐라 니네 호남 망가진다 우리랑 합당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남에 지금 올인을 해갖고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땐 다음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하나도 안 됩니다. 조국당 뭐 기초의원 뭐 광역의원 정도는 되겠죠. 근데 호남 유권자들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또 속을 것 같습니까? 조국당 표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문 닫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 지금 정청래가 당대표인 상황에서도 합당을 못했어요, 쟤네들이. 그런데 만약에 당대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된다. 다음 그 당원대회 때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버리면은
합당은 완전히 이제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김민석 총리가 뭐 미쳤습니까? 뭐 머리에 총 맞았어요? 조국하고 협당을 하게? 그럴 이유가 없지. 뭐하러 조국하고 경쟁을 합니까? 민주당을 딱 등에 업고 있으면은 그냥 대선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리는데 굳이 조국을 민주당에 끌어들여 가지고 경쟁자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냥 그 그죠? 길바닥에서 얼어 죽도록 놔두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문조털의 계획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된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래서 저는 문조털을 패족시켜야 된다라는 게 문씨 집안 패족이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를 뭐 정청래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정청래를 계속 견제하는 이유도 정청래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친문들이 다시 민주당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 서서 개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이재명의 민주당인데 그걸 또 문재인의 당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당대표 선거 때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족구기 새끼들이 와가지고 알 까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아주 시끄러워 죽겠는데 조국이까지 기어들어오면 진짜 민주당 난장판 됩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버리면 완전히 쐐기를 박는 게 된다. 그럼 이제 닥쳤던 뻐꾸기 세대 닥쳤던 게 뭐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죠. 알 까던 족국이 지붕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면은 어차피 지방선거 전에 합당은 물 건너간 상황이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어려워요. 민주당은 지금 공천 작업에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합당 얘기를 해가지고 선거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지금 합당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미 끝났고 지방선거 뒤에 이제 합당 문제가를 다시 한번 불을 지피려고 할 텐데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돼버리면 그것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가장 급한 일 중에 하나가 김민석 당대표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를 어떻게든 연임을 시키는 거지. 물론 뭐 정청래도 제가 볼 때는 조국이하고 합당을 안 할 것 같은데 완전히 이제 본인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문씨 집안을 아예 본인이 접수하려고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어쨌건 현실적 카드가 정청래 카드밖에 없기 때문에 정청래를 연임시키는 쪽에 올인을 할 것이다. 근데 김민석 총리가 나오면 오늘 뭐 지상파에서 개소리하는 평론가들이 있었다고 저희 어머님이 얘기를 해주시던데 김민석이 정청래랑 붙으면은 뭐 쉽지 않다 이런 뭐 개수작을 하는 평론가들이 있다고 그래요. 민주당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출연료 먹고 나가가지고 개소리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평론가다운 제대로 된 평론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가평 족구석에 앉아서 이빨 까는 사람만큼도 민주당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서 무슨 정치 평론을 한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빨을 털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 나오면 무슨 정청래 따위가 어디다 비벼요. 예? 원사이드하게 이깁니다. 저는 7대3 봅니다. 7대3. 예? 7대3이에요. 김민석 총리가 가만히만 있어도 7대3이야.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찐명 중에 찐명 김민석이 당대표를 나오는데 정청래를 찍는다고?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잔대가리 굴리는 게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방송 메뚜기 뛰면서 김민석 총리 뭐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 서울시장 나와야 된다. 개수작을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오늘 이제 오늘 여론조사 톨 나오는 날이잖아요. 예, 여론조사에 김민석 총리를 아니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민석 총리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예, 요거 일단 영상 보시고 개수작하지 말라고 제가 또 한마디 일가를 하겠습니다. 전국 1000명 조사하면 서울 샘플 300밖에 안 나오거든요. 200 몇십 명. 200개나 300개. 네. 저희는 5,000개. 샘플 5,000개를 조사해봤어요. 5,000개 조사해봤더니 지금 ARS 전화면접 비슷해요. 네. 그 한 평균 내보면 한 10% 정도로 김민석 총리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네. 큰 차이죠, 이 정도. 큰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은 예. 저 한 달 전쯤에 예. 그 모 여론조사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론조사에서 한 1% 정도로
김민석 후보가 이기는 걸로 네. 후보가 아니라 총리가 이기는 걸로 후보는 열세였는데 열세. 김민석 예, 후보는 우세. 맞아요. 네. 그 조사 한 1% 달 이기는 넘었던 거- 것 같은데. 네. 예. 한 달 정도 전에 예. 그랬던 걸로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박빙으로 나올래나 조사해봤더니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최근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여러 그러니까요. 의혹들이 많이 본인 터지고. 스스로 까먹었다. 예.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네. 많고 에이펙도 이 준비를 워낙 잘한 네. 것도 에이펙을 평가를 잘해서 받고 또 있기 뜬 때문에. 것도 있고 네. 김민석 총리는 그 사이에 득점을 했고 예. 오세훈 시장 그 사이에 실점을 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적국 투표층에서는 전화면접 조사는 53대 35니까 18% 차이입니다. 차이가 커요. 예, 적국 큽니다. 투표 중에서. 그 가장 승부처가 지방선거는 60대거든요. 60대에서 김민석 총리가 훨씬 앞섭니다. 한 5%, 4% 정도는 이게 앞서고 이제 60대가 뭐가 불리하냐면 60대는 김민석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김민석의 젊은 시절을 기억해요. 그렇죠. 서울시장 도전도. 예. 네. 60대는 김민석 총리가 아마 지금 20, 30대는 모를 텐데 날렸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다음은 김민석이다 예. 라고 말할 정도로 날렸단 말이죠. 세대 교체 기수 뭐 이런 그렇죠. 이미지였죠. 가장 최연소로 국회의원 대회에서 끝발 날렸습니다 그때. 뭐 그리고 그래서 정치적 시련이 있었죠. 거의 그러니까. 30년간 잊혀졌다가 다시 등장했는데 예. 이 60대에게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자 박주민이 궁금했거든요. 진다고 나왔었는데 네. 그 사전 여론 다른 여론조사에는 예, 박주민 의원이 박주민 요즘에 의원도 오세훈 이기는 때리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과를 그- 확실히 보는 것 같아요. 김민석보다는 격차가 적긴 하지만 예,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한 6% 정도, 5, 6% 정도를 앞서고 있습니다. 박주민 그러니까요. 후보. 예. 적극 투표층에서는 한 10% 가까이 앞서는 예, 걸로 예. 나오고요. ARS가 고관여층이긴 한데 여기서도 더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예. 반면에 김민석 아까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층이 한 84 전화면접 조사, ARS 조사에서는 80.9 이 정도로 흡수를 하는데 예. 박주민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 비해서 조금 결집도가 떨어집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76.1, ARS 조사는 78.6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층의 결집도 이 부분이 김민석 총리에 좀 앞선다. 거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났어요. 예. 앞서 발표된 아까 이제 한 여론조사 뭐 등의 당선 가능성 부분을 고려했을 때 김민석 후보가 나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아마 좀 결집. 그것도 반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한 달 전쯤에 처음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본 사람들 네. 이 김민석이가 이기는 거 아닌가? 네. 여기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여하간 지금은 김민석, 박주민 다 이기는 걸로 나오고 그 궁금했던 건 이제 3위를 한 정원호 예. 구청장을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치감을 안 넣었었잖아요. 여기서도 네. 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안 넣는다.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그냥 이름만 이름만 넣었어요. 그러면은 구청장이라는 표현 넣으면 이기는 걸로 나올 수. 나올 수 그럴 있죠. 수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 거죠. 다음 조사는 넣어볼까 생각 중인데 예.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냥 사람 인지도만으로 승부해 보라고. 그러니까 60대, 70대에서 확실히 잘 몰라요. 70대는 아예 모릅니다. 잘. 예, 모릅니다. 60대도 잘 모르고 그거는 정원호 구청장한테 너무 불리한 여론조사 구조였네요. 불리한 여론조사 맞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모두 똑같은 조건을 한번 해볼 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큰 차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ARS는 0.5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지금 정원호 구청장한테는 이 조사상으로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죠. 예. 그러니까 부동층 네, 여기까지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습니다. 뭐 여론조사 보는데도 뭐 막 여러분들이 못 보겠다, 뭐 꺼달라 막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시네요. 아무튼 의도가 속이 빤히 보이죠. 제가 볼 땐 속이 너무 빤히 보여요. 김민석, 박지원이 이제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나가라고 뻔뿌질하고 김어준이 이제 여론조사로 또 뻔뿌질하고 그래서 김민석을 어떻게든 이제 서울시장 내보내야 된다. 김민석 안 나오면 진다. 큰일 난다. 김민석이 확실한 카드다. 그럼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도 저게 영향이 가요. 민주당 지지층들이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 쪽에 이제 더 선호를 하는 이런 이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갈 길이 구말립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뭐 김어준하고 박지원이 아무리 생쇼를 해도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입장이 분명하면 본인이 안 나오겠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예, 정청래가 나와서 뭐 삼고 초려를 해도 아이 난 싫어 당대표 할 거야. 아이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김어준이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장난질 하자마자 김민석 총리 김민석 총리가 고단수예요. 고단수입니다. 그리고 아마 김민석 총리는 제 방송을 보실까 모르겠네. 그 새벽 총리라 일찍 일어나셔야 돼가지고 제 방송 늦게 지금 뭐 12시 반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보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새벽에 제 방송 보실 수도 있죠. 제 방송을 보시면 되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싹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김민석 총리님 속으면 안 됩니다. 저놈들한테.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국정 현안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언론사 및 여론조사 기관에 업무 협조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론조사 돌리지 마. 안 나와 이 새끼들아. 그래서 지금 공문 내용이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주요 국정 현안 대응에 전념하고 있다. 현 시점에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조사 대상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제외해 주실 것을 각 언론사 및 여론기관에 등에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 나는 당대표 나간다. 아무리 뻔뿌질해도 나는 당대표 나갈 거다. 찝적대지 말아라. 나는 당대표 나간다. 여론조사 돌리지 마라. 이 털보놈아. 나는 당대표 나갈 것이다. 정청래가 있는 한 나는 당대표 나간다. 까불지들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여론조사 안 나옵니다. 저렇게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이 또 여론조사를 돌리면 속내가 빤히 드러나는 거죠. 총리실에서 협조 요청을 했고 지금 현직 총리를 여론조사 돌리는 것도 부적절한 저는 행위라고 봐요. 어쨌건 공직에 있는 분이고 본인이 뭐 출마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그 여론조사 자꾸 돌려가지고 총리를 흔드는 거, 그 뭐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보수 언론들이야 뭐 지들 멋대로 하니까 말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 공문은 한마디로 털보용 공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조중동이 뭐 총리실에서 공문 보낸다고 해서 말을 듣겠습니까? 그놈들은 뭐 지들 멋대로 돌릴 텐데 김어준은 이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총리가 하지 말랬는데 돌리면 되겠습니까? 민주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가 총리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지. 그래서 김어준은 그만 돌려라. 여론조사. 박지원은 그만 털어라. 이빨. 자, 오늘도 12시 반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요즘 이제 슬슬 여러분 우리가 쌓아온 그 보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조건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1월 중순에 이번 주에 또 중앙위가 있고 1월 중순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궐선거가 시작될 텐데 제가 연말 연초에 태풍이 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정청래가 당장 뭐 물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상 물러나게 만들 수 있는 제가 뭐 전당원 투표를 발의를 하겠다,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여러분 사실상의 불신임 투표가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 후보가 2명 이상 당선이 되면은 정청래는 이제 불신임 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남들은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최한욱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청래 불신임 투표다. 이거를 좀 명심을 하시고 반드시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지난 당대표 선거의 패배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